오늘 토요 랭킹쇼는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성추웅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대선을 17일 앞둔 오늘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문의 메시지를 SNS에 남겼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 오늘 윤 전 대통령 탈당을 좀 예상하셨는지와 또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사실 당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출이 되면서 정말 며칠간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제 저녁까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제 그런 기사까지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전화를 분명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모호한 답변을 내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결렬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예측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2년 넘게 모시면서 느꼈던 것은 이 격렬한 토론 과정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다가도 조금 입장이 정리가 되면 또 단번에 결단을 하는 또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 측면에서 어제 저녁까지는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오늘 잔잔하게 생각을 해보니 아무래도 좀 당의 이런 소요를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이 선거 승리로 보나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안위로 보나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전격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대해서 저희 당도 명확하게 좀 입장을 정리해서 이젠 정말 단일 대우로 나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7일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성춘 부의장. 근데 정말 이제 선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탈당을 한 것인지 아니면 또 지지층이 뭐 이탈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떠나면서 그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가면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지 않겠나. 그것 때문에 뭔가 당부까지 하고 떠난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단한 착각이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만약에 탈당을 저는 끝까지 버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한다면은 오늘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내일 대선 첫 번째 토론회가 있기 때문에 대선 토론회 중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게 첫 번째 토론회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걸 앞두고 만약에 한다면 그 오늘 정도에 이루어지지 않겠나 주말을 두고 이루어지지 않겠나라는 예측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탈당이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김문수 후보와의 연결성을 끊어내지 못했고 저희가 국민의힘을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시키라고 했던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성하고 질타하고 잘못됨을 인정하라라는 차원이었던 것인데 이렇게 스스로 어떻게 보면 좀 뭐 구국의 결단을 하듯이 뭐 명예롭게 떠나는 뭐 뉘앙스로 저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나가게 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은 이 윤석열 대통령과 잠시만 안녕할 뿐이지 사실상 실제 우리가 요청했던 제명, 절연을 한 건 아니다라는 저는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간 김문수 후보는요.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여부를 묻는 질문에 줄곧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의 탈당 문제는 제 생각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이지 제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탈당하십시오. 또 탈당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일정상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님, 저희 질문 좀 받아주세요. 후보님, 백분 3개만 받아주세요. 3개만. 후보님, 네, 김문수 후보는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다. 그리고 존중한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은 당에 따르겠다고 하면서 김문수 후보와 윤 전 대통령이 마치 핑퐁 게임을 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홍 전 의원님, 근데 김 후보 입장에선 오늘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뭐 굉장히 좀
그 가슴 아픈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권에 찬 결단을 존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조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인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많은 좀 논란이 있었죠. 특히 당 외부에서 있던 비판도 그렇다 할지라도 또 당 내부에서조차도 한동훈 후보를 비롯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탈당시켜야 된다, 출당시켜야 된다, 뭐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또 당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아직까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따르는 많은 어떤 지지자들이 당내외에 있는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이런 어떤 문제들이 결코 유리하게 좀 전개되지 않으리라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방법은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스로 누구에 의한 압력이 아니라 스스로에 의한 어떤 그런 어떤 탈당의 어떤 모양새를 갖추어야만 그래도 김문수 후보에게 좀 도움이 된다고 부담을 좀 봤는데, 덜어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본인이 여러 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생각을 많이 하셨겠죠. 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탈당하지 않겠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고심 끝에 특히 TV 토론을 앞두고 이런 결단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 김용태 신임 비대위원장이요 임명되고 첫 행보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탄핵의 강을 국민의힘이 어떻게 넘어가느냐 관심을 두실 것 같아요. 이것을 넘어가기 위한 과정들을 이번 주 안에 다 끝내겠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탄핵의 강을 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말까지 매듭이 안 지어지면 뭐 출당까지 고려하시는 건가요? 그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다소 좀 말의 결이 좀 달라지기도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의 필요성은 언급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찾아가서 좀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하겠다 이렇게 밝혔었거든요. 박 대변인님, 좀 찾아가거나 연락을 취하거나 이런 조치를 추가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 좀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지난 총선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좀 떠올랐거든요. 좀 기시감이 들었던 지점이 저희가 이런 좀 복잡하고 좀 특정인 어떤 양해를 구해야 되는 사안들은 물밑에서 교섭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 때나 이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좀 이런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공표를 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하겠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는 입장에서는 정중해 보이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 보면 선전포고를 하고 쳐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과도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전 이런 것은 정치도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조금은 문제 해결에 적합한 방식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정교한 접근이 필요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란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다라고 보는데 결론적으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입장에서는 좀 기습 탈당을 한 것처럼도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주도하기보다는 어찌 보면은 좀 외연으로 밀려난 측면들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주 동안 남은 이 선거 기간은 지금의 어떤 첫 번째 이 과업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좀 정교한 접근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실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기습 탈당이라고 본다고 해주셨는데 사실 이 당내 압박이 좀 있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의 발언도 있었다 보니까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 기습 탈당이 맞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좀 출당이 아닌가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출당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뭐 비대위원장 말도 잠깐 결이 달라졌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출당하려고 했으면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했었어야죠. 김문수 후보도 거기에 대해서 전 대통령이 알아서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당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비대위원장만 그런 비슷한 뉘앙스 얘기하다 그것도 결이 어제 또 바뀌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당에서 어떤 출당 조치로 한 건 아닌 것 같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단해 주길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인데 네.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이 결정해서 한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물론 거기에는 압박도 있었겠죠. 네네. 지금 이런 뭐 여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또 만약에 뭐 대선에서 여러 가지 본인 때문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거니까 저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리고 물론 물밑에서 여러 사람이 연락을 했을 수 있죠. 뭐 결단해 달라 뭐 이런 얘기는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네. 당 차원에서 뭔가 압박을 가해서 출당 형태로 나갔다고 보이진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행동한 것 같은데 뭐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 출당 문제가 이렇게 2주간 계속 논란이 된 것도 문제고 지금 와서 뭐 탈당을 한다 한들 크게 대세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식 입장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윤 전 대통령 역시 그동안 어떤 길이 당에 우리 지지자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길인가 고심을 많이 오랫동안 해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계기로 김문수 후보도 당이 더 단합하고 또 군골 쇄신해서 이재명 민주당과의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반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 윤 전 대통령의 결단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네, 방금 들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선 대체로 윤 전 대통령의 탈당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는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안철수 의원은요. 윤 전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한다. 이제 정말 하나로 뭉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친윤계 김기현 의원도 탈당을 계기로 반윤석열이라는 명분이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윤상현 의원도 뭐 솔로몬 재판 속 진짜 어머니 뭐 이런 반응도 나왔는데 홍 전 의원님, 네. 이번에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이번 대선에 정말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 상황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민주당이 김민수 후보를 밀어붙이는 가장 큰 점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있던 관계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관계 빼고는 지금 김문수 후보를 민주당에서 공격하고 싶어도 별 공격할 포인트가 없습니다. 뭐 부정부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뭐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고 또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이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공격을 했는데 근데 이 문제가 저희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탈당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당내에도 있지만 그러나 탈당을 반대하는 당내 지지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상현 의원의 표현이 참 재밌는데요. 잘 아신 것처럼 솔로몬 대왕이 이제 아기를 놓고 이제 두 여인이 서로 다 이제 내 아기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결국은 이제 이런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아기를 죽여야 되겠다 딱 하는 순간 어떤 한 여인이 울면서 내가 포기하겠다는 것을 보고 이 여인이 진짜 이 아기 어머니다 판단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모든 어떻게 보면 분들에 대한 가장 현명한 어떤 처신 결정이라고 통상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저는 살신성인한 자세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이런 탈당이 그런 어떤 당내 어떤 갈등을 최소화하는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최 교수님께도 네.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아니, 지금 신동욱 대변인이 얘기하기로는 네. 중요한 반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이고 예. 홍석준 전 의원은 뭐 비판받을 게 없다고 하는데 그동안 했던 막말 뭐 다 열거를 안 하더라도 지금 많고요. 그 뭐 목록이 있어요. 뭐 막말 시리즈 목록이 있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고 정광훈 씨나 극우 세력 그 집회에 가가지고 교회 가서 눈물 흘리면서 정광훈 씨 잘 도와달라고 얘기한 게 있진 않나. 또 집회에 나와서 했던 말들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김문수 지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간 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로 비판받을 게 많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가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한 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뭐 약간의 변화를 줄 수는 있지만 그러려면 또 뭐가 전제가 되냐면요. 김문수 후보가 강하게 탄핵이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또 밝히고 또 하나는 이 비상계엄의 비판적 입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대세에는 큰 변화가 없을 텐데 아마 이제 탈당했다는 이유로 모든 걸 덮고 가려고 할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지금 그동안 김문수 후보가 했던 뭐 예를 들면 탄핵에 대해 반대했던 입장 이런 부분들을 한마디 사과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계속 지지하면서 보호하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은 그냥 탈당했다고 끝나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벌써부터 여러 가지 이제 비판하는 지점이 뭐냐면 그러면 내란 세력들 소위 그때 같이 동조했던 사람들은 왜 아직도 그 자리에 있냐는 비판이 또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 있을 거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이후 주목받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죠. SNS에 글을 올렸는데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내일까지 요구했던 3가지를 다시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계엄 반대, 두 번째 윤 부부와 당의 절연, 세 번째 자유통일당 등 극단 세력과 선긋기. 근데 이 중에서 어쨌거나 김문수 후보가 저희 채널A 인터뷰에서 계엄과 반대되는 그런 의견을 밝히기도 했었고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면서 저 절연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박민영 대변인. 예. 그럼 한동훈 지금 전 대표가 다음 주엔 현장에서 국민들과 만나겠다고 했잖아요. 이 얘기는 앞으로 좀 전면에 나서서 싸우겠다. 저 요구 조건들이 좀 충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정당에서 경선에서 떨어졌다라고 해서 조건부로 선거를 돕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처음 봤거든요. 예. 굉장히 특이한 광경이기는 한데 아무튼 지금에라도 현장 유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예. 앞서 말씀하신 3개의 그 조건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상당 부분 충족을 시킨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조건을 달면서 마치 우리 내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울 수 없다라는 식의 그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정말 진심으로 선당후사하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 이런 한동훈 전 대표의 메시지들이 자칫 국민의힘만 과실이 있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처럼 읽힐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선거라는 것이 민주당이 만든 판 안에서 우리 때문에 벌어진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우리만 사과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과연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전혀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지 않는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헌법재판소도 명시를 했던 것처럼 민주당 역시 과실이 있고요. 또한 앞으로의 17일이 5년의 대한민국을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나간 과거의 위협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위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소구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전격 결정한 만큼 국민의힘이 조금 더 전향적인 모습을, 그러니까 국민들께 어떤 5년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합류하면 그게 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당내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일단 불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격적인 시너지가 나기 위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내 치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추고 조건을 거는 방식보다는 이제는 좀 대승적으로 타협을 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라고 하면 시너지가 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